자, 이어서 3부 가보겠습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힘찬 우리 유선남.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일정부터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그 방송하느라고 CPI를 자세하게 못 봤거든요. 맞아요. 한번 좀 자세하게 봐주시죠.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유 재고 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미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겠죠. 그래서 방송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저의 성적까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CPI 관련해서 제가 예상했던 부분과 좀 다른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21개 항목 중 16개 정도만 맞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 안에서 한 달 CPI 기준으로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0.6%가 나왔고요. 1년 기준으로는 3.7%, 코어 CPI 같은 경우는 0.3에 4.3이 나와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예상치 중에서도 상단에 위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양쪽 다 예상보다는 소폭 높은 수치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 사실상 서프라이즈 같은 항목은 일단 사실 이번에 아예 BLS에서 지목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운송비와 의료 물품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 세 항목이 사실상 이번 CPI를 예상치보다 높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BLS에서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운송 서비스 같은 부분들은요. 이번에 최근에 계속해서 보험료에 대한 상승이 가장 커다랗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한 달 만에 이 자동차 보험 관련된 비용이 2%가량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늠에 따라서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보험료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물품과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모로 메디컬 케어 쪽이 분명히 저번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구매관리대 지수가 의료 구매관리대 지수가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항목들이 이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았던 거의 원흉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상보다는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주거비가 사실 최근에 0.4, 0.6, 0.8 이렇게 나오던 주거비가 0.3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주택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제가 주변에 렌트를 찾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거비가 0.3까지 내려와주면서 상승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주거비가 좀 꺾인다라는 부분 자체는 CPI 내에서 호재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분명히 시장한테는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시장 쪽에서의 반응, 일단 장전 반응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지금 사실 시장에서 지금 저도 이제 선물 좀 보고 있는데 한번 출렁거렸다가 네네. 다시 좀 제자리로 좀 찾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거비나 여러 이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시장에서 지금 높은 어떤 CPI를 뭐 선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조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시장의 반영보다는 역시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코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건 사실 연준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하거든요. 뭐 특히 생각보다 예상치 못했던 뭐 운송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상승이 사실상 조금 뼈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서비스 쪽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담당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 같은 거의 상승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연준이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고 연준이 컨트롤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악영향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유가도 그렇고 우리가 유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유가랑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근원 가운데서도 운송 서비스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갔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단발성인 거고 결국 근데 연준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이렇게 단발적인 것으로 어떤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결국 지금 자연재해가 생기고 있는 이유 자체가 여러모로, 다음 해나 다다음 해까지 앞으로 쭉 이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승치 자체는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제가 봤을 땐 주거비가 그나마 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점들이, 혹은 이제 슬슬 상승 추세가 꺾인 점들이 아마 연준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단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9월달 동결은 여전히 의견이 변함이 없고요. 6월, 그 다음 11월 기준으로 소폭,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 상승해서 여전히 20%, 25% 정도의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유가. 유가. 아, 야, 이거 계속 올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말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현재 WTI 오일 가격이 88불 언저리에서 89불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 자체가 어저께 기준으로 EIA,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 단기 에너지 전망치 내에서 나온 데이터들과 그리고 오펙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오일이 88불, 89불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단기 에너지 전망치에 나온 내용은 의외로 90불 언저리가 맥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23년 말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전망치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EIA에서 발표를 하기를 단기 에너지 전망 이번에 나온 내용 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원유 가격이 분명히 4쿼터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의 총 액체 연료 소비량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예측했던 것보다 사실 미국의 액체 연료 소비량에 대해서 30만 배럴 per day를 감소시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4년 가서는 원래 저번 달에 했던 예측보다 50만 배럴가량 덜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은 미국의 인구 조사국이 사실 조금 더 고연령대를 많이 포함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인구 추정치에 의하면 생각보다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운전을 덜 하는 은퇴 연령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의 휘발유 소비 예측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오펙에서도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갖고 오긴 하겠지만 오펙 같은 경우 어제 발표를 하면서 사실 비오펙 국가들이 현재 생산을 74밀리언 배럴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수요가 100밀리언 배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펙에서 생산하는 건 약 27밀리언 배럴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300만 배럴 정도의 부족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2024년에는 수요가 줄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예상하는 부분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오펙에서도 전체적인 수요에 관련된 부분들을 플랫하게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유가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는 내려온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천연가스 쪽에서는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후반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EIA 한기 에너지 전망치에서 천연가스의 재고분들에 대한 예상치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예상치를 내놨는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재고치가 계속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도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앞으로 2024년까지도 재고량이 사실 예상치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에 위치해 있을 거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건 단기 에너지 전망치에서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천연가스 자체가 수요가 현재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천연가스는 원래 화석연료와 그리고 오일 그 다음에 사실 전기 생산을 위해서 쓰이는 세 번째 옵션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나 석탄 가격이 높아지거나 혹은 이 석탄의 사용률이 줄어들지 않으면 천연가스는 사실 원래 전기 생산에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생각보다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효율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천연가스는 세 번째 옵션인데 지금 사실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로 인한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예상치를 EIA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폭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5년 평균 재고치의 상단이면 지난 5년 동안 이 정도 재고를 갖고 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건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다. 전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원유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논리가 얼마 전만 해도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요즘 좀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왜요? 아니 뭐 어르신들 진짜 막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러니까 운전하는 횟수를 좀 줄이고 계시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배가 드시다 보니까 운전을 편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사고 날 가능성도 있어서 사고 때문에? 조금 이게 조심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와 이게 참 매크로하게 움직이게 되는군요. 예. 자, 근데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인구가 좀 많이 고령화가 됐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게 어떤 수요에 대해서 보일러를 더 떼실 것 같은데. 그건 가스. 가스. 그건 가스. 도시가스. 그건 원유 LNG. 아니, 그건 휘발유 아니니까. 그러네. 요즘에 누가 등유를 따릅니까? 아, 예. 그건 가스. 자. 잠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저는 애플 아이폰 이야기는 꼭 유선남님께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네. 현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실제 현지 느낌. 현재 느낌을 네. 저희가 그대로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네, 현재 애플 관련해서는 어저께 아이폰 15가 출시가 됐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100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을 깨고 출고가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이폰 중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 언급해드렸던 USB-C 단자를 채택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USB-C 단자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적용하게 되면서 상단에 있던 노치를 없애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번에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A17 프로 최신 칩을 탑재했다라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제한 기술 중 하나인 3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만든 칩으로서 사실 전작 대비 10%가량 빠르고 전력 소모가 경쟁사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티타늄을 포함을 해서 애플워치에서 뭐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인상적이긴 했지만 사실 혁신적인 부분은 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애플 관련해서 출고가를 낮춘 것 자체도 사실 주가에는 그렇게까지 커다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했을 때 애플 주가는 어제자 기준으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점은 역시 여전히 중국 쪽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요번에 사실 자신들이 아이폰을 밴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거리도 내놨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대해서 상대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정치적인 문제로 밴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아이폰 내부에서 보안 문제를 찾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밴한 거지 우리는 절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변명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이폰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 조금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방금 이제 뉴스를 좀 설명해 주신 거고. 네네. 자, 유선아님께서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뉴저지, 뉴욕. 아이폰을 사려는 사람은 넘칩니다. 아이폰을 사려는 사람은 항상 지금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애플 포럼 같은 데 들어가면 아이폰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폰과 삼성의 폰을 둘 다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땐 예. 딱히 제가 몰랐던 예상했던 점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새롭게 아이폰을 이제 제가 애플에 이제 빠가 아닌 상황에서는 딱히 그렇게 아이폰을 바꿀 필요까지의 성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의 질문인데요. 그 오늘 그 입고 오신 셔츠 여자친구분이 다려주셨냐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뭐 다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빨래를 하고 이제 다리는 부분은 이제 가끔 뭐 각자 다른 분들이 다릴 때도 있고 제가 다릴 때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가격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이폰 15 프로가 아마 128기가 그 기준으로 155만 원부터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 용량 올리면
추가로 한 10만 원인가 20만 원씩 더 붙죠? 네, 그래서 155만 원부터 시작하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구매하시면 이건 기본 용량이 256기가 256기가죠. 기본이 256기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190만 원부터 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노트북이 얼마야 했을 때 네. 200만 원이야. 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노트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얼마야? 네. 190만 원이야. 야, 그거는 좀. 근데 사실은 네. 우리가 노트북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스마트폰을 쓰죠. 쓰고 있고 네. 더 많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카메라도 좋고. 근데 사실 이게 참 이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노트북은 괜찮은데 그쵸. 스마트폰은 좀 비싸다. 비싸죠. 예,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거 뭐 우리나라가 유독 비싼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환율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지금은 1,330원이잖아요. 예. 지금 했을 때는 비쌀 것 같은데 만약에 워낙 강세되면은 또 이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하면은 사실 이거 비싼 거 아니냐, 한국만 유독 비싼 거 아니냐는 건 매 시리즈마다 매번 나왔습니다. 이거 혁신 없었다 첫 번째, 예. 한국만 유독 비싸다 맞아요. 두 번째, 이 그 시리즈 예. 레파토리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 AI 네. 포럼이 열렸어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척 슈머가 진행을 하는 AI 포럼이 열리게 되는데요.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를 포함한 여러 쟁쟁한 AI 인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AI에 관련돼서 규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실질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AI 쪽에서 아무래도 개발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소식을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야. 자, AI 포럼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바이낸스 쪽에서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이낸스의 US의 CEO가 퇴직을 한다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미국에 있는 바이낸스 US에서 100여 명을 추가로 해고한다는 소식이 떴는데 바이낸스가 최근 미국 내에서 여러모로 제재를 받고 있기도 하고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의 비즈니스를 좀 축소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또 다른 소식은 BP의 CEO인 버나드 루니도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떴는데 특히 BP의 CEO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린 에너지의 전환을 굉장히 촉구하는 혁신적인 부분을 요구했던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밀어붙였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 CEO를 잃게 됨으로써 이런 그린 에너지의 성장 동력이 크게 없어졌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사임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동료들과의 과거, 한마디로 직장 동료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이 이유로는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머레이 오친클루스가 임시로 최고 직책을 맡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부적절한 관계인 걸로. 예. 부적절한 관계. 예.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종을 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게 되면서, 그쵸. 제가 작년 1년 동안 종 치는 연습을 1년 동안 했거든요. 나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 손목만 두꺼워졌습니다, 제가. 예, 네. 그래서 자, 오늘 종을 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냥 형식적인 종을 한번 치고 네네. 내일은 저희가 30분 정각에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유선남님을 좀 보내드릴까요? 네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종 치시죠. 자, 종 한번 가고 저희가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군요. 이런 맛에 치는 겁니다. 이런 예. 거네요.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사실 저는 오늘 그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예. 지표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좀 애매했잖아요. 그렇죠. 코어는 괜찮았어. 코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코어 CPI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헤드라인이 나빴단 말이죠. 근데 헤드라인은 유가가 올라가는 걸 이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빠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헤드라인이 아닌 코어를 보는 이유는 그거죠. 뭡니까?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준은 그거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자, 그래서 이것보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CME 페드 워치
잖아요. 네. 우리가 결국 물가를 유심히 봤던 거는 11월에 금리 인상할 거야 말 거야. 동결입니까 아니면 인상입니까? 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네. 지금 제가 계속 그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11월도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동결 가능성이 58.9% 거의 60%에 가깝고 11월 네. 가능성 한번 보죠. 11월. 네, 11월. 11월 1일. 그리고 인상 가능성이 39.9%. 네. 자, CPI가 나왔는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3대 지수 모두 크진 않지만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니까 네. 경계심은 아직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금리와 관련해서 우려감이 크게 높아지지 않아서 시장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좀 맵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크게 출렁거리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네. 정말. 예. 그리고 테슬라가 1.63% 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포드도 2.42%, GM도 1.97 거의 2% 정도 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메타도 0.6% 크게 이제 빅테크들도 흔들리지 않는 예, 그러한 모습에 시장은 뭐 괜찮다. 네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도비 한번 볼게요. 어도비 한번 보면은 어도비가 오늘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목요일 장 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그것도 있고 오늘 생성형 AI 프로덕트인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그 소식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도비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사실 위워크가 지금 참 위워크. 네. 예. 위워크는 참 위험하죠, 지금. 야, 23%. 이게 근데 어젠가 네. 엄청 급등하긴 했어요. 뭐 80% 급등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위워크가요? 네, 위워크 아마. 요즘엔 좀 변동폭이 큽니다. 예. 여기 한번 보면 자, 어제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네, 어제 거의 한 86% 급등했었고 야. 이게 뭐 파산보 신청 그 챕터 13인가요? 아, 네. 챕터 11. 네. 챕터 11이라고 해서 파산 보호 신청 들어가는 거 그거 신청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위워크는 지금 사업 구조가 되게 안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약간 밈 주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가 뭐가 있는지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자, 그렇습니다. 애플이 오늘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예. 사실 아까 포드 같은 경우에도 네. 예, 지금 뭐 조금 올랐던 2%가 넘는 거의 3% 가까이 올랐는데 UBS에서 이제 포드에 대한 매수 의견을 얘기하면서 15불에 대한 목표가 선정에 조금 올라갔다. 네. 그리고 21%의 업사이드가 있다. 자, 이렇게 좀 브레이킹 뉴스 같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가 있는 프리마켓에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의 미국의 6살, 그러니까 6개월 네. 이하, 6개월 이상 되는 아이들한테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 그 코로나 백신 네. 접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모더나가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자도 같이 올라가겠네요. 한번 볼까요? 화이자도 같이 올라가는지. 뭐 보통 모더나 올라가면 화이자 같이 올라가잖아요. 예. 특히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자 보니까 화이자도 지금 1.03% 예, 모더나는 지금 한 5% 네, 올라네요. 이 정도 올라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 예. 오늘 우리가 봤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남궁재훈연구원과 이야기를 들었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오늘 0.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우, 야. 예전 아마존 보는 느낌. 왜요? 왜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이렇게 가다가 네. 안 가더라고요, 아마존이. 그다음에 이제 뭐 2022년 좀 떨어졌는데 예, 최근 뭐 예전에 한번 이런 차트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야. 많이 올라왔네요. 정말.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성장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남궁재훈 연구원님이 참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예. 다시 보기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사실 아까 좀 준비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저 PD님이 한번 좀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있는 이런 제가 뉴스를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제가 한 5분 정도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 오늘 같이 글로벌 라이브를 좀 시청하시는 분들과 한번 좀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전반적인 좀 큰 눈으로 한번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의미로 여기서 뭐 종목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의견을 낸 그런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와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미리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고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은 시소처럼 행동해 왔으며 시장은 그 시소의 지렛대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시장 통계는 시소 끝에 상당한 성능 차이를 가립니다. 기술, 암호화폐, 혁신, 파괴는 혁신이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그 기타 관심을 끄는 그 투자는 시소의 한쪽에 있는 반면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장 회전은 우리의 시소 묘사를 모방했습니다. 2020년에는 시소의 흥미진진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3개 부분은 최고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폐 수익률은 수백 프로 측정됐고 기술 관련 대기업 7곳,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그 부분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소는 2021년에 수평을 이루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반대편의 모든 것들이 상승했습니다. 자, 2022년 미국의 시장의 70%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미국 시장을 이겼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2022년 시장을 이겼었습니다. 시소는 2023년 지금까지 극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고 비트코인은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2년 대비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통신, 기술, 임의 소비재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차이로 가장 성과가 좋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한꺼번에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리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7개 기업, 빅테크 7개 기업입니다. 이상의 성장 스토리가 있으므로 시소 반대편에는 상대적으로 무시된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항상 그렇듯이 AI는 의심할 여지 없이 경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투자 기회와 과장된 광고를 냉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세계 경제를 의미 있게 변화시켰지만 기술주 거품이 정점에 도달하기 1년 전에 나스닥을 매수했다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11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미 시소의 흥미로운 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AI 투자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소를 타고 상승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팀에 따르면 최근 총 주식 노출에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상승장 초기에 지속적으로 보여준 두려움의 징후가 거의 지금 현재는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열정적으로 시소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위험 감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소에는 2가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고 광범위한 투자 기회는 땅에 더 가까운 시소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과거에 어떤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시소 게임이 늘 있었잖아요. 그때 2021년에 성장주가 있었고 또 2022년에는 물론 이제 물론 가치주들이 그만큼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냐 했을 때는 그렇진 않지만 성장주 대비해서 또 가치주들이 또 부각을 받고 에너지주들이 또 부각을 받는 그런 시장이고 올해 상반기는 또 AI라는 어마어마한 또 메가 트렌드 때문에 시소가 또 성장주 쪽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한쪽의 시소에 있진 않나. 네. 이러한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또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뭐 내년 또 대선이라는 큰 어떤 변수가 있는 시장에서 지금의 어떤 시소가 어느 부분이 땅에 좀 가까울까 한 번쯤은 네. 좀 생각해보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내주셨네요. 예. 자,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놓고 성장주가 잘 갑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경제는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은 항상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경험했던 것도 탈이 났던 거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뵐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